계속해서 부가세 강의 해볼까요? 부가세는 2차 시험에서 나올 만한 계산 문제는 4장부터 나옵니다. 1, 2, 3장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 강의 목적으로 2장에 나오는 간주 공급을 잠깐만 소개를 일단 해드리죠. 3-10페이지입니다. 챕터 2는 과세거래 시기 장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3-10페이지의 1점으로 가운데로 내려오시면 재화의 실질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본의 재화의 실질 공급인데 11페이지 표의 왼쪽 세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경매, 수용, 대물변제 등 여러가지 실질 공급이 있죠. 근데 요거 말고요. 넘기시면 간주공급이라고 해서 3-12페이지에 2점으로 내려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재화공급의 특례라고 간주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2013년 7월 1일자에 부가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간주공급이라는 표현은 세법 전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화공급의 특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강사들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이걸 간주공급이라고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두 가지 단어를 다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재화공급의 특례라고도 부르고 간주공급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을 보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10%의 매출부가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우리 납세자들한테는 아주 최악의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돈도 안 받았어도 10% 세금 내란 소리니까 아주 불리한 제도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재화의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크게 4개로 나뉘고 있고요. 다시 자가공급이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또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꽃표시 보시면 이 중에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빼고 다 당초 매입 시 매입세 불공제를 받았으면 간주공급이 성립이 되지 않죠. 이건 사왔을 때 매입세 공제받은 것만 부가세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 꽃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자가공급에 반가로 1번의 면세전용이죠. 면세전용. 표에 동그라미 3번에 예해 보세요. 근데 과거에 생산 취득한 매입세 불공제된 것은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가로 1번에 영업용을 비영업용으로 돌리는 것도 역시나 간주공급에 해당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에 차량의 구분에 반가로 1번 영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화살표, 택시, 렌터카 회사, 운전학원 회사 차량 등만 이 제도에 적용을 받고요. 나머지 일반 업종은 이런 제도와는 전혀 무관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크기에 따른 구분이라고 해서 소형차는 경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차를 다 소형차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그라미 1번 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 그러니까 봉고차 9인승부터는 이 제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반가로 3번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지금 두 가지와는 전혀 이론이 다른데요. 동그라미 3번의 예외를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반출하는 것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가로 열고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굳이 자신의 사업장끼리 바보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다시 간주공급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15페이지에 꽃표지 3번에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은 위에서 1에서 3번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 또는 불량품 교환,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죠. 동그라미 2번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4번 사후 무료 서비스, 5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지하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의 건설용 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판매목장 타사업장 반출하고는 관계가 없죠. 양가로 1번의 개인적 공급인데요. 역시나 반가로 3번의 예외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과거에 생산 취득 시 매입세 불공제된 것은 아예 간주공급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중요한데요. 사업장 내에서 작업목, 작업부, 작업파,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 이런 것들도 걸리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양가로 3번의 사업상 증여, 역시나 반가로 3번의 예외 보시면 과거에 생산 취득 시 매입세 불공제된 것은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주로 내려오시면 사업상 증여로 보는 사례, 동그라미 1번 판매장려품 대단히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2번 경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사업상 증여인데요. 오른쪽 세로 얘네들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 견본품, 소위 샘플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2번의 광고 선정용 이런 것들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주 공급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가로 4번에 매입 폐 없이 잔존재하는 좀 중요성은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요. 3-25페이지에 챕터 3에 영세율과 면세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면세보다는 영세율이 그나마 2차 시험에서 계산 문제 풀 때 조금 고려하셔야죠. 면세는 거의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 문제에서. 3-25페이지에 3.1에 1점의 수출하는 재화라고 해서 왼쪽 서류에 직수출, 대행, 위탁, 수출, 양가로 2번에 중개무역, 양가로 3번에 내국신용장 넘기시면 기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굳이 몇 가지 좀 특이사항을 뽑자면요. 25페이지에 반가로 1번에 직수출 보시면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서 무상반출도 수출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세율 과표에만 늘한 소리고요. 과표 곱하기 세율을 0을 해버리면 어차피 세금은 안 나오지만 우리 과표에는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단 견본품, 소위 샘플이라고 하죠. 샘플은 아예 VAT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견본품은 아까 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견본품은 아예 과표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 4장에서 과표 계산 문제 할 때 다시 이 영세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4장 36페이지 챕터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여기서부터 2차 시험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챕터 4.1의 일반적인 과세표준이죠. 양가로 1번의 의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니까 부가세 자체는 당연히 과표에 포함 안 될 것이고요. 양가로 1번의 일반원칙 보시면 반가로 1번,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 즉 돈으로 받은 게 과표가 되고, 반가로 2번, 금전의 대가를 받으면 다음 순서대로 과표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즉 준거의 시가, 동그라미 2번, 이게 없으면 받은 거의 시가, 동그라미 3번에 둘 다 없으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법인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역시나 공급받은이 아닌 공급한 재화의 용역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3번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인데요. 얘네들은 다행히도 세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가로 1번 부가세 자체에는 과표가 안 들어가고요. 반가로 2번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반가로 3번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반가로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깨져버린 파손 멸신된 거, 반가로 5번에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반가로 6번에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반환보증금, 반가로 7번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가로 8번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이런 것들은 과표에 포함되지 않고요. 양가로 4번은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즉 과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가로 1번 판매장려금 지급액,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하자보증금, 반가로 3번에 대손금, 이 세 가지는 과표에서 빼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 3번 중요하죠.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의 저가 또는 무상공급식 과표 정리인데요. 양가로 1번 재화공급을 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가 되고요. 무상공급도 시가가 과세가 되는데, 양가로 2번 용역공급은 저가로 공급하면 시가, 무상공급은 아예 과세가 안 되죠. 하나만 빼고요.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시가로 과세되는 것만 빼고 별도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4.2에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이 나오죠. 양가로 1번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예를 들어서 현금 판매는 100원이고 외상 판매로 120원이면 당연히 과세 표준은 120원이 된다는 거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받기로 한 부분이 과표에 들어오고요. 양가로 3번에 재화 수입은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농특세 등 싹 다 더하시는 거고요. 양가로 4번에 보세구역에서 국내 공급받으면 공급가액에서 수입자 과표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도 시험이 많이 나오죠. 수출 시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면 동그라미 1번,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미리 받았어서 환가에 나면 그 환가한 금액 재환산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및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은 경우는 공급한 날에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을 합니다. 넘기시면요. 40페이지 2점의 간주 공급이죠.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에 반가로 1번 재고자산 같은 경우면 시가, 반가로 2번 삼각자산이면 간주시가 많이 아시죠? 취득가액의 1 빼기
25% 또는 꽃표시 2번에 5% 곱하기 경과된 기간수를 해주면 되고요. 양가로 1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특이하게 반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취득가액 그대로 판매한다고 가정합니다. 반가로 1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면 가산금액 더하시면 되고요. 41페이지 4.3에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1번에 일괄공급이죠. 간단하죠. 반가로 1번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반가로 2번에 감정가액이 없으면 동그라미 1번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 동그라미 2번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포함되면 A 1차 한부는 장부가액, 2번에 B의 2차 한부는 기준시가가 있으면 있는 끼리 다시 넘기시면요. 42페이지 2점에 부동산 임대시 과세표준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 보시면 월 임대료에다가 관리비 수입에다가 간주 임대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때 월 임대료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기간에 수입할 금액 약정주에 따라가고요. 선세금 미리 받아버렸으면 월할 계산으로 안분하셔야 하고요. 관리비 수입 보시면 관리비는 청소비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징수대행 전기료 등은 세입자한테 대신 받아다 내는 거기 때문에 과표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적수에 곱하기 정기예금의절 곱하기 365분의 1을 하고 있죠. 자, 3번 내려오시면 겸용주택 임대시 과세표준 1단계는 겸용주택 임대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면적 비율 하시고요. 2단계는 금방 배웠던 그림에 따라서 총 임대료, 월 임대료, 관리비, 간주 임대료 3개 더하시고 3단계 동그라미 1번 총 임대료를 기준시가에 의해서 안분하여 토지분 임대료하고 건물분 임대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토지분 임대료와 건물분 임대료를 각각 토지 과세 면적, 그 다음에 건물 과세 면적으로 안분하고 세 번째 과세표준은 이 두 개를 더하시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43페이지 4.4의 대손세액 공제 양가로 1번 대손요건 대손사유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영역을 공급한 다음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법에 따라서 대손사유가 일단 발생하셔야 하고요. 대손 확정기한은 5년 정도까지밖에 시간을 안 주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확정돼야 하고요. 양가로 1번의 공제액은 110분의 10이죠. 부가세 포함을 가정하니까. 그리고 공제 절차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양가로 4번의 대손세액 가산액은 일단 현재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빼주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빼준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거짓말 같지만 향후 1년이나 2년 후에 이 대손금을 회수받는다면 공급자는 그만큼 매출세액을 가산해줘야 하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가산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이론 요약 마치고 문제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00페이지 좀 풀어볼까요? 200페이지 문제 보시면 간주공급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인 주한국의 2015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역이다. 이에 근거하여 2015년 1기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에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다만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 및 수령하였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손익계산서상 순 매출액은 3억 5천이다. 시작할까요? 3억 5천. 그리고 이는 특수관계 없는 인천시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제품 매출액 800만원, 원가는 600이에요. 포함한 것이며 잘했네요.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 처리한 후의 금액이다.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가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출 이외의 제품의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제품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했는데요. 업무용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의 수선을 위해서 사용한 제품이 시가 1,600만원 간주 공급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 수선비는 필요가 없죠. 특정 거래처에 한정적으로 모상 제품 했으면 이거는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접대 목적이니까 간주 공급 해당하고요. 3번 제품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가가 4,000이고 시가가 6,000인데 직매작으로 반출했습니까? 그러면 타사업장 반출에 들어가겠네요. 이거 그렇죠. 원가 4,000. 그 다음에 2번 원가 2,000이고 시가 3,500원 제품을 2,500을 받고 반출했으면 그냥 아까 배운 대로 받은 금액 그대로 하시면 되죠. 3번 하치장 반출은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당해 과세기간에 그 밖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인이 C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대여했는데요. 적정한 대여료는 500입니다. 무상 대여면 이 대여는 용역이죠. 용역.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고요. 이번에 특수관계 없는 D에게 실용시장권을 1,000만원에 양도했는데 시가는 1,500이면 이건 특수관계 없으니까 그냥 받은 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가 따로 없으니까.
3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1000만원을 경락했는데요. 이거 1000만원 경락받은 것 자체는 과세표준과 무관하네요. 그러면 다 더하시면 이 금액이 492만원이 돼서 4억 9,200만원이 되는 문제입니다. 간주공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여서 한번 풀이해드렸고요. 넘기시면 4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의 과세표준 문제인데요. 221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자, 전자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세사업자인 주세무에 2015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매출세액 계산하래요. 단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해당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주세무는 총관납부 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도 아니니까요. 혹시나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잡아내란 소리죠. 국내 매출액은 1456인데 매출 할인 3200하고 대손금 8860만원이 차감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손금은 차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죠? 대손금은 차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1456에서 860만원은 더해 주셔야 돼요. 2번 보시면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액이 236000인데 이 중에서 1억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 7월 16일날 개설했고요. 뭐 괜찮죠? 7월 25일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236에는 여기는 0세율입니다. 0세율. 그 다음에 3번 하치장 반출액이 시가 기준으로 1200만원 원가 1000만원 이건 들어갈 필요 없고요. 직매장 반출액이 시가 기준으로 3200인데 원가로 2800이래요. 원가로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세금계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뭐 하든 말든. 그 다음에 4번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제품 무상 공급했는데 종업원에게 창사기념으로 제공한 거 이거는 종업원 창사기념품 직직직 작작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작작작 직직하고 관련 없으니까 들어가셔야 하고요. 직장 노래 경영 되면은 직직직 작작 작작 직직 이거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특정 판매장의 장려금품으로 제공한 금액이 원가가 2,400이 있고 시가가 2,800이 있는데 이거 들어가야죠. 이거는 접대비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나중에 동일한 원재료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원료 원가 800 시가 960을 대여했는데 안타깝지만 이거는 교환거래라고 해서 줄 때도 받을 때도 다 과표에 잡힙니다. 6번 조달청장에 발행하는 특정 참고증권 양도는 이거는 과표에 잡히지 않죠. 참고증권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과표에 잡히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조달청장 참고증권은 과표 안 잡힙니다. 7번 토지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물 400제곱미터 정착면적 160제곱미터의 3층 건물 상가 300주택 100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 임대료가 400이고 매월만 수령했고 임대보증금이 2억 5천이고요. 2014년 초부터 임대하고 있고 이들은 이 부동산은 도시구역 내에 위치하며 가격은 다음과 같다. 6월 30일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은 4%다. 이건 좀 기니까 좀 이따 풀게요. 8번 대표이사가 2015년 3월 10일 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제품을 원가 800 시가 1000을 예정신고제 누락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해줘야죠. 확정신고 때.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세금계에서 발급하지 안 했다. 그 다음에 9번 대손세액 공제죠. 2014년 7월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880만원이니까 80만원. 자, 이거 다 구한 다음에 10% 하면 얼마 나오겠죠? 이건 어차피 0세율이니까 0이죠? 거기서 마지막에 대손세액 공제를 80만원을 빼줘서 오늘의 세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더하기 꽃표시 1 요것만 좀 해볼까? 이것만 풀어볼게요. 아까 건물하고 토지 합계가 일단은 요거 400제곱 요거는 1000제곱. 자, 건물 400제곱 중에서 주택분이 아까 100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얘는 300제곱. 그러면 1000제곱을 일단 4분의 1 5배를 넘기시면 안 돼요. 5배. 그러면 250하고 750
맞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구분을.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바닥 면적이 있었구나. 이 문제가 바닥 면적이 있었어요. 바닥 면적은 160이네. 아직 문제를 풀다 말았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하고 다시 미니멈으로 해야죠. 바닥 면적이 160이니까 160에 4분의 1 하셔야죠. 4분의 1 하고 요거에 5배 해야죠. 바닥 면적이 있었어요. 복층이니까. 그래서 200이 되죠. 200. 이게 200이 됩니다. 16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이 있었으니까 4층분의 1층 4분의 1 하신 다음에 요거에 5배니까 요게 200으로 되냐? 200으로. 함정이네요. 그럼 200분의 800이 되죠. 맞죠? 함정이네, 함정. 그 다음에 이제 간주임대료, 월세 400으로 기억하는데 간주임대료 2억 아니었나? 4%예요, 5%예요? 아까 4%? 4%. 그 다음에 날짜는 365일분의 91일.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요. 2493515. 얘는 여기 곱하기 3개월. 그럼 전체 합계가 142414144935151. 마지막 3단계 144935151을 일단은 기준시가로 안분. 기준시가는 전체 2억 5천분의 곱하기 2억 5천분의 2억 곱하기 2억 5천분의 5천. 기준시가로 안분. 그리고 면적 400분의 300 1000분의 80 1000분의 800 1000분의 800 400분의 300 맞죠? 그러면 각각 토지가 9275-617 토지 건물은 금액이 2173972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전체 가표는 11449-589 11449-589 이렇게 해서 전체 과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을 다 더하시면요. 이 금액이 156404 958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길이는 상당히 길지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문제 길이는 상당히 기네요. 다음 문제는 229페이지 229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229페이지 문제는 2011년 기출문제네요. 문제를 풀어보면 주 성현은 부가세 과세사업인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니다. 주성현은 2015년 1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액만을 부가세 과표에 포함시킨 오류를 발견하였고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액만이 아니라 우리 영업의 손익에 가시면 다른 뭐 임대료라든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먹었나 봐요. 오류를 발견하고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려고 한다.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자료의 모든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번 주성현의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제품 매출액은 5천만 원이고 해외 수출액 1,000만 원 포함. 이거는 과표에는 잡히지만 세금은 없겠죠. 다음 금액들이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뜻인가 봐요. 그때 당시에 매출거래처에 제공한 장려품 이거 300만원 더 하셔야 하고요. 견본품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직매장 반출 제품 300만원도 광고 선전 목적이니까 들어갈 필요는 별로 없겠네요. 1번 네모 약정에 의해 판매비율에 따라서 매출거래처에 장려품 제공했고 시가 400이라고 돼 있죠. 그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거래처에 견본품 제공한 건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직매장 반출 제품은 어차피 광고 선전 목적이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2점 보시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는데 이들은 모두 상기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양가로 1번 판매가액 2천만 원의 제품을 2015년 4월 10일에 공급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한 후 대금 중 선수금 500만 원을 2015년 2월 10일 날 수령하고 동일자로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발급하였다. 이거 그러면 들어가죠. 선발급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돈 주고받았으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본사 건물 일부를 임대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월 임대료 200만 원씩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고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600만 원만큼. 3번 상기 본사 건물 임대 개시일에 임대보증금 2억 수취하였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안 넣었다는 소리네요. 이자 수익 발생한 것은 어차피 부가세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은 5%라고 가정하고 있고 넘기면 추성현이 2015년 1기 예정신고에 과세표준을 다른 양식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라고 했는데요. 수정 중 과세표준은 일단은 5천을 줬습니다. 오류 수정 문제죠. 2차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잘못된 오류 수정하는 문제. 자, 수정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아까 문제에서요. 매출처에 매출 거래처에 제공한 장료품이 300만 원인데 시가가 400이라고 했으니까요. 100만 원 추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액 선수금 아까 있었죠. 선수금, 선발행 세금계산서, 선발급 세금계산서 500 집어넣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사 건물 200만원씩 3개월 600 집어넣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있었죠? 365일분에 1월 1일부터 1월은 31일, 그 다음에 2월 28일, 3월 31일이니까 딱 90일이네. 그리고 몇 퍼센트 줬어요? 아까 5% 줬어요? 5%?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465753 이렇게 가산해야 하고요. 차감할 것도 있죠. 견본품 제공한 거 300. 그 다음에 판매 목적 200. 요걸 차감합니다. 그러면 수정가표는 얼마가 되냐면 금액이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가산해야 할 가표가 금액이 14465, 14465,753이 나오고요. 차감해야 할 가표가 5,500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수정호 가표는 59465,753만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표에 대한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들부터 기출형 응용 문제들이 있으니까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계속해서 5장이죠. 5장의 매입세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